사람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건 이제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는 상상만 하던 미래에 한 발짝 더 다가섰죠.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고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세상.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기계와 생물이 단순히 연결되는 것을 넘어 아예 하나로 합쳐진 존재, 바로 생물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니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주제, 생물 로봇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생물 로봇이 과연 무엇인지,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생물 로봇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 살아있는 생물학적 재료, 예를 들면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로봇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생물 로봇은 부드럽고 유연한 생체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직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노봇입니다. 2020년 미국 터프츠 대학교와 버몬트 대학교 연구팀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의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 제노봇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제노봇은 크기가 1mm도 차에되지 않는 아주 작은 로봇인데요. 심장 근육세포와 피부세포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심장 근육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제노봇들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흩어져 있는 다른 세포들을 모아서 또 다른 제노봇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복제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번식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생물학적 재료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런 능력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제노봇을 이용하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약물을 전달하거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쥐의 심장 근육세포를 이용해 가오리 모양의 바이오 로봇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은 빛으로 신호를 주면 진짜 가오리처럼 부드럽게 헤엄쳐 나아갑니다. 또 곤충의 몸에 미세한 전극을 이식해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이보그 곤충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살아있는 바퀴벌레나 잠자리를 조종해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재난 현장을 수색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곤충의 뛰어난 비행 능력과 생존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으니 정말 효율적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생물 로봇 기술은 과연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의료계입니다. 앞서 말한 제노봇처럼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이크로 로봇을 상상해 보세요. 이 로봇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하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이나 약물 치료보다 훨씬 정밀하고 부작용도 적은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대체할 인공장기를 만드는데도 이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장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인공심장이나 인공간이 이식된다면 우리 몸과의 거부 반응도 훨씬 줄어들 겁니다. 환경 문제 해결에도 생물 로봇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수많은 마이크로 생물 로봇들이 스스로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정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광범위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제어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도록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만약 몸속에 들어간 의료용 로봇이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 공급입니다. 기존 로봇은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지만 살아있는 세포로 만든 로봇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까요? 제노봇의 경우 세포 안에 저장된 영양분으로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주변 환경에서 스스로 양분을 흡수하거나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물과 기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와 같은 신경세포를 이용한 생물 로봇이 개발된다면 이 로봇이 고통을 느끼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를 단순한 기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생명체로 존중해야 할까요? 이런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규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물 로봇을 향한 과학자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원하는 모양의 조직과 장기를 만드는 파이오 프린팅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복잡한 세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제어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금속이 아닌 살과 근육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거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물 로봇 역시 더 이상 상상 속의 존재만은 아닐 겁니다. 질병을 정복하고 환경을 되살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생물 로봇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 혁신적인 기술이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